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담고 있어요. 중국이 142년 만에 경제 1위로 올라서고 또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막 부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독특한 제안입니다. 마침 리스너께서 이 자료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경제 분석 보고서가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좀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어요. 자, 이 독특한 관점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 순위가 바뀌었다, 뭐 이런 표면적인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작동하는 어떤 원리 같은 거,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역할이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제 규모 키우자,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 이게 이 자료의 핵심 같아요. 네, 핵심 질문은 역시 그거겠죠. 중국이 경제 1위가 된 지금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하나 이거요. 근데 자료가 내놓는 답이 좀 파격적이에요. 남들처럼 경제 규모 키우는 경쟁?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뭐랄까 양적인 팽창 경쟁에만 매몰되기보다는요. 인류 전체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의 역할과 영향력에 만족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질적인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70%라는 게 단순히 GDP 같은 경제 규모만 딱 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세계 무대에서의 전반적인 역할 비중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크기 경쟁 대신에 정신적인 부분? 인류의 생각이나 이념을 이끄는 그런 분야에서 1등이 되자. 이런 강조죠.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독창적인 정신적 가치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듣고 보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 발전 전략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군요. 인류를 하나의 거대한 고목나무로 보고 역할 분담을 설명한다고요? 네, 아주 인상적인 비유죠. 자료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 유라시아 대륙 중심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를 나무의 아주 튼튼한 몸통, 둥치로 보고 있어요. 나무 전체가 서 있으려면 이 몸통이 강해야 하니까 지금 이 지역에 힘이 집중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몸통이 이렇게 강해지면 필연적으로 그것을 지탱할 어떤 정신, 또 사상, 이런 걸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도 이 몸통 역할에 포함된다고 보는 건가요? 네, 자료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 이 거대한 몸통을 이루면서 힘을 키우는 게 현재의 큰 흐름이라고 진단합니다. 뭐 각자 방식은 다르겠지만 다들 이 몸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건가요?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역할. 몸통의 생명력, 그러니까 정신적인 홍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 같은 양분을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서 몸통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 뿌리가 없으면 고목나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정신적인 기반 없이는 몸통의 성장도 지속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자료는 이 뿌리 역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더 큰 영향력,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시대 정신을 이끄는 건 뿌리다, 이런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신적 리더십이라는 게 좀 공허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자료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료가 그 점을 뭐 직접적으로 반박한다기보다는 역할 분담론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통은 길목을 지키면서 경제적인 부, 예를 들면 통행세 같은 걸 축적하는 역할을 하고 뿌리는 나무 전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거죠. 경제적인 부와 정신적 리더십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발현된다는 시각이랄까요? 경제활동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우리가 창조하고 제시하는 것. 그게 뿌리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나무 비유로 역할 분담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 몸통인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를 쌓고 있다고 분석하나요? 이게 단순히 물건 잘 만들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의 시각이 좀 독특한데요. 생산 자체만으로는 큰 부를 이루기 어렵다고 봐요.
생산자는 항상 어느 정도 어려움 속에서 효율을 추구해야 하고 경쟁도 치열해서 이윤이 좀 박하다는 거죠. 진짜 막대한 부는 생산자랑 소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있죠.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거요. 이런 사업에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장악하면 사용자가 사용자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거의 독점적인 이익을 얻기 쉬운 구조니까요. 중국은 그 거대한 내수 시장 덕분에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진국 시장에서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료에서는 그 민족적 특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외부인보다는 내부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 이것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 회사가 한 300억 원짜리 정보 서비스를 개발해도 중국 기업이 그걸 사들여서 자국민한테 딱 맞춰서 서비스하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내수 기반 네트워크의 힘이 정말 막강하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경제 규모 경쟁에 막 뛰어들기보다는요. 우리의 고유한 역할, 즉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로서의 리더십, 이걸 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몸통의 역할에 좀 맡기고 우리는 더 근본적인 가치 창조에 힘쓰자. 이런 역할 분담론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경제순위 경쟁만 쫓을 게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길, 그러니까 정신적 뿌리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고목나무 비유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다료의 주장처럼 우리가 정말 정신적 뿌리 역할을 추구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럼 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상, 어떤 가치가 이 시대의 몸통에 필요한 양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죠. 그리고 그 역할이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서 실제 세계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리스너 여러분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